은퇴 후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편리한 도시의 아파트에서 혹은 조용한 시골의 마당집에서? 하지만 요즘은 그 선택이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의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은퇴자들에게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8세의 광고회사를 떠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도시의 삶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충청도의 한 읍으로 이주하게 된 과정은 지금 많은 중장년층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광고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밤새워 기획서를 고치고 트렌드를 쫓아 늘 새로움을 만들어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회사의 구조 조정은 냉정했습니다. 58세 퇴직 공고라는 네 글자가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프리랜서로 조금은 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도시의 생활을 이어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거리는 줄고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교통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이 넘었지만 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전기요금을 확인하다가 문득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교통비, 식비, 관리비, 보험료 모두 합치니 한 달에 꼬박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숫자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도시에서 생존할 수 없는 구조구나. 그때부터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겠다. 충청도에 살던 친구의 소개로 읍내 외곽의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대지 100평, 주택 15평. 도시의 반지하 전세금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곳에는 텃밭이 있었고 마을회관에서는 매주 장기를 두거나 노래교실을 열었습니다. 이주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병원도 멀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닌다는데 어떻게 살아? 하지만 도시에서의 매달 고정비가 두려웠던 그는 결국 설득했습니다. 한번 1년만 살아보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그는 충청도의 작은 읍에 내려와 보니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슈퍼는 20분 거리, 겨울엔 수도가 얼고 인터넷 속도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을 돕거나 교회 봉사를 하면서 얼굴을 익혔습니다. 광고 일 대신 그는 마을 홍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장님, 행사 안내문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일은 마을 축제 포스터 제작, 지역신문 편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나는 직업인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선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 속에 있어요. 물론 낭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겨울이면 난방비가 부담되고 교통이 불편해 병원 가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느꼈던 불안한 생존보다 지금의 단순한 생활이 훨씬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매달 생활비는 120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부부가 함께 꾸리는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식비도 절약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나는 아직도 쓸모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귀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지출 구조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수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은퇴자는 대부분 소득의 절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절벽은 지출 구조를 바꾸면 완만한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대신 자가 혹은 전세로, 외식 대신 자급, 자동차 대신 도보 생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사회에 연결되면서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이 관계의 조건이었지만 시골에서는 도움의 교환이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경제적 자립보다 사회적 연결이 더 큰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당신의 안부를 물어주는가, 누가 함께 밥을 먹는가, 그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는 도시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노후 자금 액수보다 삶의 구조를 점검하세요. 내 생활비 중 줄일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도시를 떠나면 어떤 불편과 어떤 자유가 오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촌은 멋진 전원주택과 여유로운 풍경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박한 생존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도시의 화려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관계와 자신만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만큼 삶의 구조를 가볍게 만들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도시를 떠난다는 건 도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단순하게, 더 느리게, 그러나 더 자신답게 사는 방식의 선택 말입니다. 그는 이제 충청도의 마을에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만들어 볼까? 이 한마디 속에는 돈이 아닌 살아있음의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할 행복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도시가 싫어서가 아니라 살 수 없어서 나왔다라는 이 한 문장은 요즘 세대의 은퇴자들이 느끼는 현실을 압축한 말처럼 들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초는 로망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중장년이 생존을 위해 도시를 떠난다. 고정비용이 버거워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의료비와 공과금이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시대에서 그들은 도시의 편리함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선택이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며 자신이 의지하던 사회적 시스템을 떠나 오롯이 자립의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 남성이 도시를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 하루 종일 전화를 받을 일도 누군가와 식사 약속을 잡을 일도 사라졌다. 도시에선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막상 떠나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 처음에는 외로움보다 허무함이 더 컸다고 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허무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누구의 평가도 경쟁도 비교도 없는 삶.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해지는 삶이었다. 그는 이주 후 첫 해를 적응기라고 불렀다. 도시에서처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 수도가 얼면 직접 녹여야 했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배움의 감각을 되찾았다. 도시에서는 늘 전문가를 불러 해결했던 일을 이제는 손수 처리했다. 그리고 그 자립의 감각이 자신감을 키웠다. 불편함을 감수할수록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말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간의 질이었다. 도시에서는 늘 시계를 보며 살았다. 회의 약속, 지하철 시간표, 교통체증에 맞춰 움직였다. 그러나 시골에선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쉰다. 그는 처음엔 이 느림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느리다는 건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구나. 도시에서 일시간은 생산의 단위였지만 시골에서의 일시간은 존재의 단위였다. 경제적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다. 광고 프리랜서로 가끔 들어오는 일 외에는 고정 수입이 없었지만 소비가 줄자 불안도 줄었다. 그가 매달 썼던 250만 원은 120만 원으로 줄었고 그 안에서 삶은 충분히 유지됐다. 부부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마을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다. 돈이 적어도 공동체가 있었다. 도시에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기선 서로 돕는다는 게 생활이에요. 그는 공동체의 관계망을 보이지 않는 연금이라고 표현했다. 누군가의 생일엔 반찬을 나누고 감자 수확철엔 이웃들이 모여 함께 일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은퇴 후 삶의 공백을 메워줬다. 그의 이야기는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은퇴 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돈이라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이 핵심이다. 도시의 아파트에 홀로 남은 은퇴자들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는 그 관계의 밀도가 다르다. 하루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상 속에서 인간은 다시 사회적 존재로 회복된다. 물론 모든 기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로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도 한다. 성공의 열쇠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 계획이다. 의료 접근성, 교통, 생활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의 삶을 완전히 끊겠다는 각오보다 새로운 관계망을 다시 짜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초는 떠남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5060대의 조기 은퇴와 구조 조정이 늘고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도시는 더 이상 은퇴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읍단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고 공동체성이 살아있다. 이주 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보다 삶의 우선순위 재구성이다. 도시에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패한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속도 소비 관계를 새로 세워야 한다. 이 남성은 3년이 지난 지금 마을 홍보 일을 계속하고 있다. 마을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주고 SNS로 소식을 알린다. 그 덕에 젊은 기촌인들도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선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쓰이는 거였어요. 이 말은 은퇴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 번의 퇴직이 끝이 아니라 쓰임의 장소가 바뀔 뿐이라는 사실이다. 도시를 떠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진 않는다. 그러나 도시에서 버티는 삶이 고통스럽다면 새로운 구조를 모색할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수입의 확장보다 지출의 혁신으로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덜 벌고 덜 쓰는 삶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구조적 해법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시의 편리함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입니까? 도시의 편리함은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점점 비싸진다. 반면 마음의 여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얻을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로 지탱되는 삶이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남기고 싶은 교훈은 이것이다. 은퇴 후의 생존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도시를 떠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속에 어떤 욕망이 숨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편리함에 대한 집착일 수도 체면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덜 필요로 하는 삶을 배우는 순간 불안은 사라진다. 도시를 떠난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잃어버린 관계, 잊고 살던 시간, 묻혀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살아남는다는 건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